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볼 때 유튜브에 전한길 선생님 이렇게 전에 제가 모르던 분인데 이렇게 막 조회수도 높고 많이 나와요. 그 독특한 캐릭터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노사모였다 그러는데 전 노사모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친근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돼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몇 년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면서 내가 몰랐던 것이 배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볼 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전한길 선생님이 노사모 출신인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볼 때 그분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범한 상식을 갖고 있는 역사 학원 강사죠. 잘 나가는. 근데 그분 수입도 뭐 1년에 뭐 60억씩 되고 뭐 그러면 서민은 아니죠. 그런 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구나 상식으로 볼 때 저러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감히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한길 선생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을 시샘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들이.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성공을 뭐 제가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회수가 높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조회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 좋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해킹으로 막아놓는 것도 있고요. 뭐 좋아요 그런 것도 다 지웁니다. 댓글도 다 지워요. 요즘에도 지우는지 안 지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쇼트를 올려도 그게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이 저희 아내도 있고 저도 있고 또 저희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을 올리면 다 동시에 가야 되는데 어떤 핸드폰은요 그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건 바로 가고 어떤 거는요 뭐 2, 3일 있다가 가고 안 가고 그래요. 저희 아내의 핸드폰은 전에 이제 쓰던 계정은 지금도 댓글을 못 올리게 해놨습니다. 누가 해킹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좋아요 숫자 막 줄어들고 조회수도 줄어들고 제 멋대로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 기술도 좋아요. 그런 짓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겠죠.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 사법부 문제를, 이 경찰들의 부패 문제를 말씀드릴 때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어요. 전한길 선생님, 멀리서 이 평범한 시민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그렇게 국민이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의 영상을 다 본 것은 아니에요. 시민이 헌법에 집회 결사에 자유가 있잖아요.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분의 유튜브를 조금 봤어요. 몇 편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이 그렇게 선동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에게 내란 선동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소고발을 남발합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51%가 됐다고 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는 20% 밑에였는데
지금 51%가 된 거 대단한 거예요. 저도 대통령이 일 좀 제대로 해달라고, 대통령님에게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류를 들고 외쳤지만, 그건 그때고요. 지금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피의자 자격으로 피의자석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그래요. 대통령의 그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무슨 살아있는 권력인데 내란을 대통령이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그 저질러 수 없으니까 내란죄를 빼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전문 그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내란죄는 빼고 사실관계는 가져가겠다. 저도 여기서 공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압니다. 참 그거 편법이죠. 저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법관님, 이미선 법관님, 그 외 다른 법관님들 좀 대통령님을 좀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좀 어두운 역사가 있잖아요. 5.18이 있었잖아요. 그때 광주 시민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또 신군부에 또 이렇게 항거해서 투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5.18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그런 어떤 투쟁을 하셨던 분들, 제가 투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실 국가 권력에 뭐 도청을 점령하고 총을 탈취하고 그래 교전을 했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서울에 있는 서부 법원에 유리창을 깨고 담벼락을 뭐 부시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러지 않았죠? 5.18 때에는 뭐 차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총을 들고 다니면서 쏘고 그래, 그 도청을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시대가 지나서 그 5.18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또 그때 이렇게 진압을 했던 분들, 또 발포를 명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책임을 물으면서 이렇게 법정에 세우고 그랬죠. 오늘날 지금 시점에서 함부로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전한길 선생님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나라의 그 기술을 탈취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첩법을 개정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간첩을 돕는 자들이에요. 통영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원본을 숨기고 보험 사기꾼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찰이 그 사기꾼들을 도와서 저를 고소하는 거죠. 그거 고소는 잘하잖아요. 그 사람 전문 분야니까. 허위로 이렇게 써가지고 허위의 사진을 만들어서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거짓말로 증거 명칭을 쓰고 실제로는 휴대폰 영상이라든지 편집 조작된 것들을 써서 이렇게 교통조사할 때 보여주고 그러다 걸린 거죠.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갔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는데 제가 그걸 따졌죠. 근데 시민들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을 당하실 때 관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 저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져서 감옥 가도 좋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남아에서 마약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찰들이 주머니에 넣고 사람을 잡아서 그거를 사진 찍어서 증거로 해갖고 감옥 보내고
돈을 안 주면 감옥을 보내는 거죠. 동남아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뭐 그런 필리핀 그런 데서 그런 짓을 합니다. 경찰들이. 그 우리는 또 동남아의 태국 같은 데 가면 청부살인이 있습니다. 뭐 돈을 큰 돈도 아닌데 얼마를 주면 사람을 죽여주는 거죠. 청부살인. 제가 오늘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혼란해지니까 이 경찰들이 이렇게 수사권을 이용해서 청부 송치라고 할까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기꾼 편에서 송치를 그렇게 해주면 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1년, 2년, 3년 골탕을 먹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실 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따지시고요. 여러분들이 따져주실 때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거하지 않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사건 얘기,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 탄핵 이야기, 전한길 선생님 이야기,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아무튼 요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인데 우리나라 사법이 이렇게 부패하지 않고 잘 공정과 정의, 상식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을 이렇게 세운 것도 부끄럽고, 제가 대통령을 뭐 이렇게 열렬히 지지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카톡으로 검열한다든지 이렇게 내란 선동으로 몰아서 여러 국민들을 고소고발한다든지, 이거 통영경찰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표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한길 선생님을 그렇게 고소고발해갖고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내란 선동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51%의 국민들을 다 고소고발해야 됩니다. 저도 고소고발하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고소고발 당해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법정에. 다 하세요. 아무튼 전한길 선생님이 국민의 그 울분을 토로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집에도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요, 다른 기둥이 올 때까지, 정상적인 기둥으로 교체될 때까지 그 기둥을 허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촛불 시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후회합니다. 진실을 알면서 후회합니다.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월호에 그렇게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또 비참하게 이렇게, 또 요번에 무안에서도 그렇게 비행기 사고, 무안공항 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책임을 물어서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다. 그러면 뭐 그렇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선출직 그런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그 헌법을 통해서 많은 권력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임명된 그런 공직자들, 재판관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판결하는 그 피고인석에 앉아서 내란죄가 아니니까 내란죄를 뺀 거죠. 내란죄 그 프레임을 씌워서 사실관계만 갖고 내란죄를 뺀다.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면 그걸 왜 빼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성립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길어지니까 빼는 거죠.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대통령 탄핵하고 빨리빨리 조기 대선을 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한길 선생님이 열변을 토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하시는 법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18이 그 후에 재평가 받았듯이 제가 그 평가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와 정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재판받을 것입니다. 10년 후에 5년 후에 무서운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법과 상식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게 대통령을 억울하게 하시지 마시고 나라를 이렇게 너무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요. 이렇게 준비된 원고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